순환 과정이 뭐냐면 기체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처음 상태 A죠. 자, 예를 들어 등운선입니다. 등운선을 따라서 B까지 왔어요. B까지 왔고 다시 B에서 C로 갑니다. 이거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등압 과정이라고 하겠죠. 자, 또 C에서 A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부피가 안 변하니까 등적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A 상태에서 출발했던 기체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이 상태로 우리는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 바퀴를 돌게 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냐. 한 바퀴 돌고 났을 때 내부 에너지의 전체 변화량이 얼마냐를 물어봤을 때는 원래 온도로 돌아온 거죠. 처음 온도와 마지막 온도는 똑같잖아요. 그죠?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로예요. 말 그대로 순환 과정은 처음 상태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온도 변화 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제로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체가 아니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지금 이 녹색 그림만 봐볼게요. 녹색 그림 보면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 해준 일이 얼마냐면 이 녹색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되겠죠. 요만큼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그죠? 그런데 B에서 C로 갈 때 때는 이렇게 갑니다. 기체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부피가 감소하니까 얼만큼 마이너스냐? 이것만큼 마이너스가 돼요. 됐죠? C에서 A로 갈 때는 밑에 면적 없죠.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러면 결국에 A, B, C로 C, A, A, B, C, A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기체가 아니라 얼마냐 그러면은 내부 면적과 같다. 여기서는 이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면적. 이 부분의 면적과 같다. 그 얘기예요. 밑에는 플러스 한 번 되고 마이너스 한 번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근데 부호는 플러스라는 거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건 없어지고 플러스만 남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 순환 과정 가볼게요. 두 번째 순환 과정은 A에서 B까지는 똑같이 옵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D로 가요. 다시 D에서 A로 가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순환 과정이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결국에 내부의 변화는 0이 됩니다. 똑같이 0이 되는데 면적 볼게요.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죠. 그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B에서 D로 갈 때는 해준 일 없습니다. 해준 일 없고 마지막 D에서 A로 갈 때는 이 아래 면적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두 개는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만 남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면 마이너스 면적이 된다. 그림에서는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만큼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야.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순환 과정이란 것은 방향이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녹색 그래프죠. 이렇게 도는 거. 이거는 시계 방향 회전입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 PB 그래프 상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순환 과정이 있고 파란색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순환 과정이 있어요. 자, 결론은 뭐냐? 모양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돌아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도 되고 이렇게 돌아도 되고 뭐 이렇게 돌아도 돼요. 이렇게 돌아도 돼요. 어쨌든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기체가 한 일은 항상 플러스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기체가 한 일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간단히 보면 PB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돌면 플러스라는 거죠.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면 이 면적만큼이 마이너스다. 그 얘기예요.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체가 한 일입니다. 기체가 한 일. 자, 순환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따져주면 되는데 일단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는 항상 0이다. 그리고 기체가 한 일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시계 방향일 때만 플러스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종합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해석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순환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 하려는 게 뭐냐? 열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열기관. 연력학은 우리가 물리에서도 배우지만 화학에서도 배우죠. 근데 화학과 물리의 목표가 달라요. 물리에서 우리가 연력학을 배우는 목적은 열기관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열기관 증기기관, 그 다음에 휘발유 엔진, 그 다음에 경유죠. 경유 엔진, 그리고 제트기 엔진 있죠. 그죠? 제트 엔진 같은 게 전부 다 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기관의 목적은 뭐냐면 에너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석탄을 태워가지고 기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로부터 역학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열기관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제1차 산업혁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증기기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섰습니다. 열 에너지 어떻게 해서든 뭐 나무 태워도 되고 석탄 태워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열 에너지를 얻게 됐을 때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게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기체에 공급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기체에 공급하면 기체가 순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기체가 순환 과정을 겪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 기체의 순환 과정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려면 기체가 해준 일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가 되면 우리는 그 기체가 한 일을 가지고 외부에서 역학적인 에너지, 운동 에너지나 뭐 회전 운동 에너지나 병진 운동 에너지 같은 역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엔진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동차 엔진은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이 여기고 중간에 휘발유를 태워서 그걸로 부피가 늘어나고 다시 나중에 돌아가죠. 그래서 원위치가 돼요. 자동차가 이렇게 항상 원위치가 되어야지만 계속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움직일 때마다 1cm씩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고장이 나겠죠. 항상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역학적인 일을 가지고 회전 운동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굴러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열기관의 동작이라고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열기관의 목적은 뭐냐?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 그러려면 순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순환을 했을 때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시켜야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시키면 우리는 물리원에서 일단 안 나와요. 걔는 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언제 나오느냐? 일반 물리학에서 냉동기관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기관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만 배우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떻게 이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들 것이냐, 그 얘기죠. 자, 복잡하죠? 다 어디선가 한 번씩 본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순환 과정을 해석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면 돼요. 이 그림들. 이게 다 별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순환 과정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등온 과정입니다. A에서 B로 등온 과정으로 기체 상태가 변하고, 두 번째 B에서 C로 등압으로 변해요. 등압으로 변하고, 세 번째 C에서 A로 다시 등적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계 방향 회전이죠. 결론, 시계 방향이니까 해준 일은 플러스고 열기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은 일단은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배웠던 연력학체 1법칙 있죠. 델타 U하고 W를 더하면 Q와 같다라는 것을 부호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것은 등온 과정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제로. 그 다음에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A에서 B로 갈 땐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일단 부호만 따져볼게요. 그럼 Q는 플러스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니까. 됐죠? 자, B에서 C로 가는 것은 등압이죠. 그런데 PB 값이 감소했으니까 온도가 감소하고, 두 번째 부피가 감소하니까 해준 일도 마이너스가 나와요. 두 개 합치면 Q인데 Q가 마이너스 나오겠죠. 됐죠? 세 번째 C에서 A로 갑니다. 그러면은 해준 일은 없으니까, 부피가 안 변했으니까 일단 해준 일은 제로. 그런데 온도는 올라갔죠. 온도 올라갔으니까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플러스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열의 입장에서 보면 A에서 B로 갈 때 열을 한번 흡수합니다. 외부에서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방출해요. 마이너스니까 방출해야죠. 그죠? 세 번째는 다시 흡수를 해요. 즉,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기체는 두 번 열을 흡수하고 한 번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해준 일은 얼마냐? 해준 일은 아까도 봤지만 이 면적만큼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 얘기야. 플러스 S0만큼이 된다. 플러스는 크고 마이너스는 작으니까 합쳐서 플러스가 나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꼭 중요한 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개를 더하면 반드시 0이 나와야 된다.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를 자동으로 플러스 100 이렇게 채워야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 100, 여기가 150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50이면 여기는 5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숫자를 채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합도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항상 만들고 전체 합이 어떻게 되는지,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얘네들을 구해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나의 순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종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기체가 있는 거예요. 열기관이 있고 그 열기관에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로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높은 온도를 가진 열원에서 기체로 열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공급한 열량을 보면 1번과 3번 두 번 공급해 줬죠. 실제 공급한 열 에너지는 Q1과 Q3를 공급한 거예요. 이 표에서는. 그죠? 그리고 낮은 온도를 가진 열원 쪽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그 방출한 열 에너지의 총량이 Q2라고 되어 있는 거죠. Q2 크기만 구하면 됩니다. Q2라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 거예요. 그럼 전체 해준율이 얼마냐? 근데 이 크기와 이 크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가 100, 둘이 합쳐서 100이고 여기가 50이면 50이 남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여기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가 된다. 그림에서는 이게 되겠죠. 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조금 방출해요. 그 차이는 기체가 한 일로 전환이 됐다. 결국에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열 에너지의 일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다시 또 열로 방출한다. 그 얘기예요. 100%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방금 만든 열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흡수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Q인이라고 할게요. 보통 책에서는 Q1이라고 표시하는데 기체가 흡수하는 에너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방출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Qout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들의 합 이거를 Qin이라고 쓰고 기체가 흡수한 거죠.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합들이 있겠죠. 마이너스끼리 다 더한 거. 이거를 Qout, 기체가 방출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수한 전체 에너지, 방출한 전체 에너지 그 차이가 W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효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효율이란 것은 우리가 흡수한 열 에너지 중에서 역학적인 에너지로 얼만큼 바뀌었는가 이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흡수한 것분의 역학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 내가 원하는 걸로 바뀌는 비율이 되겠죠. 흡수한 것분의 내가 원하는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비율을 우리는 열 효율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 차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시 Q인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 1 마이너스 Q인 Qout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해석해보면 100%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비율로 바뀐 비율을 빼주면 내가 원하는 비율로 바뀐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열기관의 효율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더 많이 쓰는 식은 이 식입니다. 열 효율은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의 비율을 1에서 빼주면 돼요. 왜 이걸 더 많이 쓰냐면 이거를 구하려면 W를 구하려면 여기도 다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쓴다면 여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더 쉬운 식이에요. 이게 더 쉬운 식. 어쨌든 둘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외우고 효율은 어떻게 따지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